프란치스코 교황이 얼마 전 폐막한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를 두고 최고의 행사이자 아름다운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젊은이들이 앞으로도 세대 간 소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오남용 문제는 없는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스튜디오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 인권조례 개정으로 교권 침해를 막아보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6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청년대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교황은 지금까지 참석한 모든 행사 가운데 최고였다며 아름다운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WID 참석과 포르투갈 3옥 방문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번 WID에 참가한 100만 명의 젊은이들에 대해 그들은 종교적이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호의적이었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앞을 내다보며 뿌리를 잃지 않도록 노인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성애자의 성사 참여 제한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교황은 개인적인 영성의 길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과 동행하고 열려있지만 그것은 규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법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일부 성사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이는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교회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황은 다음 달 프랑스의 항구 도시 마르세유를 방문해 지중해 주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지역 문제인 이민자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교황은 북아프리카에서 차단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언급하면서 이주민 착취는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시민단체와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오랜 기간 행정소송을 진행한 끝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밝혀졌는데요. 특활비 오남용은 물론 불성실한 자료 제공까지 문제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준법을 부르짖는 검찰이 법을 무시하면서 마치 그래도 되는 특별기관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대로 괜찮은지 개선점은 없는지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시민단체 등이 공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보면 방만하다고밖에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활비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는 특활비 사용,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 자료 은폐, 더 나아가 특활비 기록물 무단 폐기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소송을 진행한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이 저지른 불법만 해도 업무상 횡령 등 크게 4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무엇보다 준법을 부르짖는 검찰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사법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행정죄에 해당돼서 검찰이 이제 처벌을 하는데 자기들은 회사 자금이 아니고 국민 세금을 영수 없이 쓰고 사적으로 남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그러면 누가 법의 공정성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습니까? 특활비는 집행에 관해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입니다. 행정규칙에 불과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집행 지침이 근거가 될 뿐입니다. 올해에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집행 지침에 특활비가 규정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또 가능한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업무 추진비나 기타 운영비, 특정 업무 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활비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행성이 없는 지침이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행정법 학자들은 최소한의 투명성, 증빙성, 목적에 맞는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여러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특활비 지출 증빙의 의무화, 집행지침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고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검찰 특활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게 왜 필요한지는 솔직히 나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게 뭐 사실상 검사들 가외 용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말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시민단체의 정부 보조금 구조조정 기조를 밝히면서 강조한 세금의 투명한 집행 잣대를 검찰 특활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고 국가는 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검찰청이 특수활동비를 좀 오남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독립언론 뉴스타파 그리고 시민단체 세 곳이 검찰을 상대로 지난 3년여 동안의 행정소송을 진행을 해서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경비, 업무 추진비의 세부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를 받아내서 공개를 했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자발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문제로 3년 넘게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셨어요. 처음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검증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우리나라가 1998년부터 정보공개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이 공개되는 편인데 힘 있는 권력기관들이 공개가 잘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하고 뉴스타파가 2017년부터 국회를 집중 감시를 했고 국회가 좀 어느 정도 정보 공개가 되면서 다음으로 이제 검찰을 좀 감시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네. 검찰이 이제 공개를 안 한 바람에 3년 넘게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 법률적으로도 되어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짐을 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검찰이 소송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자료 공개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고 하던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된 건가요? 사실 이번에 자료를 공개받고 제일 놀랐던 것은 6,805쪽이나 되는 그 특수활동비 집행 서류가 있는데 검찰이 그 행정소송 1심에서는 아예 자료가 없다고 했거든요. 아예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6,805쪽을 이번에 받은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행정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이고 좀 비밀주의가 강하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하게 됩니다. 네,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검찰이 특활비로 회식날 돈봉투를 돌렸다는 등의 의혹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 특활비의 본래 용도에 맞는 집행이라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직접 쓰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명절 뜻값으로 돌린다든지 또는 뭐 포상금이나 경력금 형식으로 쓴다든지 또는 뭐 연말에 돈이 남았다고 몰아쓴 흔적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다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래 용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다라고 밝혀주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건 또 이중장부 형태로 관리돼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비밀적이고 음성적인 세금 집행이 조세 정의에 부합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특수활동비 중에 절반 가량은 이제 정기 집행이라고 해가지고 뭐 실제 수사를 하는 검찰청이나 수사부서에 전달된 흔적이 있지만 검찰총장이 또 직접 쓰는 수시집행분이라고 하는 돈은 말씀처럼 별도 장부로 관리를 하면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좀 불투명한 집행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예산 사용의 투명성 또 적정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혈세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세금인데 그렇지 못하게 사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죠.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한데 사법 정의에도 이런 식의 사용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법 앞에 평등이 저는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검찰이 다른 공공기관들을 수사할 때는
이런 어떤 뭐 세금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뭐 정보 은폐, 자료 폐기 이런 것들을 다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에 대해서만은 이제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건 일종의 뭐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또 법 앞에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나 사법정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검찰뿐만이 아니라 국정원이라던가 국회라던가 특활비가 배정된 국가기관의 사용 내역을 투명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대안으로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서 썼는지 지금 증빙을 안 남기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최종 증빙을 안 남길 수 있게 되는데 아무리 기밀이 요구되는 특수활동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빙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또 그 내용들이 국회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국민들에게도 공개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도화된 그런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여러 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 인권조례를 개정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많은 부분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한 발 더 나아가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0년 진보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조례가 교권과 상충하는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게 정부 여당의 인식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광주 등 7곳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교사와 학생 인권 모두 존중돼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다만 학생들의 권리보호 못지않게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 운동은 최근에 성명을 내고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대통령실과 교육부 장관의 현실인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교권 침해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일련의 교권 침해 사안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건 학교를 진보와 보수, 학생 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편만 가를 뿐이며 교육 주체 간 분열만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좀 원인 분석을 잘못하고 누군가의 탓으로 좀 돌리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좀 아쉽고요. 학생의 인권과 그리고 교사의 교권이 대립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거 갈라치기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교권 침해는 아동학대 방지법의 잘못된 학교 적용과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에 대한 대응체제 부재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교육부는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 일선 교사들은 교육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기부 기재하겠다. 그거 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피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거의 2차가 아니라 다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시기 전에 교육활동 침해 받지 않는 그 보호장치를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기쁨이 아닌 고통으로 인식되고 있는 교육 현실, 경쟁과 불신의 공간이 되어버린 학교. 교사들은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교단에 서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잠재적 범법 행위자로 취급하는 행태도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도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귀담아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건 정부와 교육당국의 몫일 겁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